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후보님은 뭐 지역에서 꽤 오래 배웠지만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기회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서 사실 저희 그 콘텐츠 제목이 예비 후보 탐구 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후보님에 대해서 낱낱이 좀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밝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먼저 유년 생활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1953년 10월 25일 날 청주시 강대면에서 출생을 하십니다. 이때는 맞습니다. 뭐 청주 청원 통합 전이니까 이제 청원군에서 청원군 강대면에서 출생을 하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월곡초, 청주에 있는 대성중학교, 청주공업고등학교를 나오셨습니다. 네. 태어나실 때가 6.25 직후다 보니까 뭐 그때는 이제 온 나라가 다 굉장히 그 상흔이 깊었을 때라 굉장히 유년 시절이 굉장히 어렵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어려웠습니다. 책상이 없는 학교에서 엎드려 공부를 했습니다. 책상이 없었어요. 책상이 없었습니다. 마룻바닥밖에. 그게 이제 올라가면서 책상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책상이 없었고 강냉이 죽이라든가 우유라든가 전후에 네네. 이런 것들을 줘서 먹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이렇게 통에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먹는 도시락에 퍼주어서 네. 강냉이 죽을 먹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도로는 포장이 되지 않아서 네네. 그 당시에 미루나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루나무가 나란히 있었고 네. 자동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그냥 앞이 보이지 않을 그렇겠죠. 만큼 네. 이렇게 부였고 그러나 미호천 강가에서 수영을 하며 놀던 그 추억은 지금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제게 늘 남아 있습니다. 그러셨겠죠. 네. 초등학교 시절에 뭐 책상도 없는 학교에서 이렇게 어렵게 이제 학업을 하셨고 중학교를 이제 청주에 있는 대성중학교로 나오게 되셨는데 혹시 사시는 댁에서 좀 멀진 않으셨어요? 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역 자리가 예전에 정복역이라는 역이 있었는데 네네네. 정복역에서 청주역까지 지금의 아마 북문로 쪽에 있다가 네네네. 뒤에 우암동 쪽으로 옮겨갔는데 네. 북문로 쪽으로 기차 통학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물론 뭐 그 이전 어린 시절도 그렇지만 청주에 나오면서 기차를 타고 그리고 저녁에 늦게까지 때로는 학원에 가 공부도 하고 이러느라고 저희 부모님께서 늦게 올 때면 마중을 나오고 역으로요? 역으로 걸어가는 거리가 좀 있고 그 네. 길이 무섭다고 생각을 해서 마중을 나와 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대성중학교를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힘겹게 통학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청주공업고등학교를 가셨는데, 네. 고교 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셨어요? 고등학교에 제가 지원을 해서 들어가고 보니까 네. 그 학과가 광산학과를 진학을 했습니다. 광산학과요? 예, 그게 꽤 괜찮다고 누가 권유를 해서 그쪽으로 진학을 했는데 네. 들어가서 실습을 가보니까 이게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석탄 광산 뭐 이런 쪽인가요? 실습을 가봤습니다. 여름방학 때 가서 어디로 견학을 가셨었죠? 보고 무국의 그때 금왕이라고 하는 그곳에 네네네네. 무국의 대명광업소라는 이런 그 광산이 있어서 거기를 좀 견학을 했고 네네. 경상도 쪽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석탄을 캐는 곳을 가보고 네네네. 이거 더 이상 우리 한국의 제야 자원이 한계에 다다랐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공업고등학교에 이런 생활을 마무리하고 네네. 교육대학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이종권 선생님이라고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네. 대학을 가는데 여러 가지 가정 형편도 그렇고 교육대학을 가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교육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교육대학 청주교대. 청주교대입니다. 그저 뭐 수업료나 이런 것이 좀 쌌었나요? 물론입니다. 네. 특별히 교육대학에는 등록금도 쌌고 그걸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고 그때만 해도 네네. 교직이 선호하지 않던 때라서 교사들이 군대 가게 되면 어렵다고 해서 RNTC 훈련으로 해서 네네네네. 예비역으로 임관도 시켜주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의무 연한이 5년이었는데 5년간 초등학교 교사를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청주 교대를 끝마치시고 처음에 간 학교가 이제 진천에 있는 상신초등학교로 지금도 가셨던 거죠? 네, 상신초등학교를 생각하면 그 순진무구한 눈망울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 시골의 그 아이들 옷소매를 들추면 때도 있고 코도 흘리지만 닦고. 그 순진하고 그 착해 뜬 그 아이들은 제가 만난 인생의 천사들이었습니다. 네. 착하고 네. 예쁘고 지금도 잊지 못하는 아마 그 시절 생각하면 제가 눈가에 이슬이 맺힐 만큼 그 아이들이 그립고 네네. 이렇습니다. 초임 교사로 간 학교가 이제 진천 상신초등학교였는데 네. 물론 총각대셨나요? 총각입니다. 네. 뭐 제가 학교도 일찍 들어가서 어린 나이에 교사가 됐습니다만 그 시골 학교에서 저는 교육대학을 가고 2년 졸업을 하면서 초등교사로 그 아이들과 함께 저의 한 생을 바치겠다는 생각으로 5년간 그 아이들을 끔찍히도 사랑했습니다. 네, 네. 문예반을 지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시도 지도하고 그동안에 배웠던 태권도도 좀 있어서 아이들에게 예전에 중간놀이 시간이 있었는데 네네네. 중간놀이 시간이면 제가 태권도도 지도를 했습니다. 혹시 유단자세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그러나 태권도도 한동안 좀 했고 그리고 자유교양 경시대회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힐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네, 늘 네. 아이들에게 열심히 책을 읽혔고 그때의 그 아름다운 그 추억을 영원히 저는 간직하고 네. 살 겁니다. 그 초임 교사로 가셨던 그 시골의 그 초등학교 그 재임 기간에 참 추억이 깊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상신초등학교에 72년도에 가셨는데요. 네. 교사 하시면서 법학을 공부를 하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청주대학교 법학과. 네. 어떻게 이쪽으로 또 관심을 두게 되셨나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교육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 편입이요? 예, 네. 그때는 청주대학에 경영학과, 법학과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경영보다는 법학을 더 선호해서 네네네. 그쪽으로 가서 법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네네. 적어도 제 일생에 법적인 어떤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는 이런 정신을 처음 배운 것이 이 법학과를 다니면서 네네. 나름 우리 사회에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법치주의가 우리 한국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 네네. 그리고 제가 가르쳐야 될 모든 것도 바로 이런 법과 함께 지켜지고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배운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러셨군요. 법은 곧 약속이다. 약속입니다. 네. 그 굉장히 당시에 네. 공부했던 그 소위 클래스메이트들이 네네. 대학 교수로도 여러 명이 갔고 네네. 경찰에 있어서 간부도 갔고 교육청에 있어서도 고위직 그래서 그 네. 몇 명 다녔던 그 클래스메이트들은 네네. 적어도 우리 충북 아니면 대한민국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느 한 분은 교육부의 저 고급 관료로 충북의 교육감, 부교육감을 지나서 올라가기도 했고 네네. 경찰서장을 하기도 했고 네네네. 대학 교수로 간 분이 지금 그 중에도 세 분이나 되고 또 농어촌공사의 고위직이란다든지 그래서 그 당시 한 20여 명 되는 인원들이 굉장히 그 모두들 열심히 하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선 분들이 역시 최선을 다해서 성공의 길로 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역시 후보님께서도 이제 그 교수로서 그 네. 예, 후학을 아이고. 양성하시면서 큰 역할을 하셨고요. 네. 그 후에 제가 예. 좀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홍익대 대학원 교육학 박사, 충남대 대학원 철학 석사,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학 석사, 네. 고려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학 박사. 네. 석 박사가 총 몇 개인지 혹시 세보셨어요?
배움은 제가 늘 갈급했습니다.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하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러셨군요. 대학을 마저 졸업을 했고 그러나 역시 제게는 교직이 천직이라는 생각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는 아버님, 할아버님 밑에서 한학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상유천하고 하유지한이 천지지간에 유인원하고 그러니까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는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인간이 있고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 것 이게 계몽편입니다. 명심보감은 자활위선자는 천이 보지 이복하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이 복을 주고 위불선자는 천이 보지 이환이라 하늘이 화를 준다. 뭐 한소열이 장중이 직구주할 물이 손소위 불이하고 물이 약소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쭉 외우고 소학 대학까지 이렇게 쭉 공부를 했던 그 기억들 이것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공부를 좀 더 하겠다는 생각을 늘 가졌는데 연세대학교에서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처음에는 공부를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 누님을 모시고 가서 휴학을 하겠다고 했더니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아니 장학생이다. 그러면 장학금이 반납이 된다. 그게 아까워서 다닌 게 결국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마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아니,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장학생으로 들어가셨는데 공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하셨다고요? 장학생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고 들어가서 첫 학기에 올 A를 맞아서 이제 장학생을 하게 됐고 휴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휴학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형편도 어렵게 되고 제가 뭐 여러 형제 속에서 구남매 비교적 뭐 경제력이 그렇게 나쁜 가정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려움은 뭐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구남매셨어요? 구남매였습니다. 몇째 그중에 제가 넷째입니다. 위로 형도 있고 누나가 둘이 있고 밑에 동생들이 또 5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넉넉히 공부를 가고자 하는 대학을 갈 수 없었던 건 아마 그런 까닭일 겁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석사를 마치고 나서 역시 박사는 홍익대학교로 조금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홍익대학교에 가서 교육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아까 제가 한자를 조금 말씀드렸지만 동양철학을 공부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를 또 하셨고요. 그래서 철학과를 들어갔는데 이 충남대학교 철학과라는 것이 동철과 서철,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양철학을 들어갔죠. 우리가 장자쿠 루소니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들어서 아는데 퇴계 이황의 이기 이론론이 뭔지 율곡 선생의 이론이 어떤 건지 원효의 화쟁 사상은 이런 걸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동양 철학을 꼭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동양 철학으로 석사 과정을 마치는데 제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유아교육과 강의하고 학생들에게 윤리도 강의하고 교육학을 강의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가장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학과로 그중에 하나가 아동보육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보육학과를 만들겠다고 교육부에 신청을 했더니 교육부에서 인가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는 뭐 제가 그때 연세대학교 석사 논문 심사위원장을 하신 분이 지금 102세신가요? 김형석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은 이규호 교수님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교육부 장관도 하셨습니다. 그 이규호 교수님 또 박영식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박영식 교수님이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이셨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제가 아동보육과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동보육과를 만든다는 것은 충청대학교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드는데 이젠 뭐 그분이 그러세요. 왜 대학이 이렇게 종류가 많으냐. 무슨 뭐 개방대학, 무슨 전문대학, 무슨 대학 이게 많은데 대학이면 대학이 아니면 아니었지. 그거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수명이 짧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장관 임기가요? 임기가요.
아주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쿨하게 대학을 제대로 대학답게 선의에 경쟁해서 살아남는 대학은 살아남게 두고 그분은 아주 그런 주관이 뚜렷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동복지과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저는 교육학을 강의를 하고 거기는 보육교사를 길러내는데 네네. 교육학 강의는 제가 하고 복지 쪽의 강의는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청주대학의 교수님들 몇 분 그리고 네네. 한동일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강의를 커버해 주셨는데 쭉 지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 공부를 복지 쪽으로요? 시작해서 석사학위를 받게 되고 석사학위 받으니까 또 대학에 있다고 여기저기 방송에서 오라고도 하는데 네네네. 공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박사학위를 하나 더 했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이 부적응 학생의 그 어떤 메타 분석을 했기 때문에 결국 대학원에 이렇게 문학 박사 학위를 고려대학에서 네. 받을 때까지 저의 모든 과정은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학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자, 지금 뭐 보면 청주교육대학을 나오셨고 법학을 하셨고 철학을 하셨고 사회복지학을 하셨고요. 혹시 또 더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세요? 저는 철학을 끝내놓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지금도 쭉 철학 서적을 동양 철학은 물론이거니와 집에 100권의 여러 경전들을 쌓아놓고 틈틈이 읽고 제가 이곳에서 찾아야 될 인류가 만들어 놓은 그 보석 같은 네네. 그 이론들을 찾아 책을 읽고 네. 있습니다. 조금 더 있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네. 철학 공부를 마저 할 작정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인간이 본래 본성이 선하기도 하지만 네. 잘못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면 잘못되어진다고 하는 소위 순자의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사상에 관계된 것을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 지금도 가득합니다. 정말 배움에 대한 욕구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아까 한학하고 철학 말씀하실 때 저는 순간 교장 선생님 훈시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잠깐 들었었는데요. 정말 그 오래 공부도 하시면서 석박사를 하시면서 보면 그 논문이요. 청소년 사회교육 이념 형성 과정 연구 등 논문이 100여 편. 네. 네. 저서도 직업윤리 등 14권. 네. 자, 혹시 지금도 쓰고 계신 뭐 저서나 뭐 논문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는 우리 사회의 이제 사회 구조가 경제 발전의 뒤안길에 아파트 높이가 높을수록 그림자의 길이도 긴 법이어서 네. 빈부의 격차가 심합니다. 도농 간의 격차가 심합니다. 특히 학력 격차가 심합니다. 도시 아이들하고 시골 아이들하고 너무나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라도 소위 제가 복지 공부를 참으로 잘했다는 생각은 네. 교육의 소외계층, 경제적 빈곤계층이나 신체적 장애를 가진 계층이나 혹은 외국에서 한국에 살러 온 직업 때문에 온 이런 다문화 가족의 그 사람들 혹은 네. 탈북자 가족들 네, 네. 이런 사람들의 그 소외된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 비빔밥 얘기도 합니다만 원래 멜팅 팔리시로 본래는 용광로 정책이 미국입니다. 네. 저는 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인으로 이 정신과 함께 조국으로 알고 이 나라를 살아가게 만들기를 희고합니다. 네네. 군대를 가서 만약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때 이 나라가 내게 준 게 무언가 차별밖에 없고 내가 이 나라에 신세진 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그들이 전쟁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그들에게 저는 우리 사회가 교육의 사다리를 열어주고 네. 교육 소외의 극복입니다. 그들이 정상적인 발달을 하기에 부족한 경제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줘서 그들이 정상적인
애국 애족하는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교육. 네네. 제가 이쪽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교육 복지를 생각하는 제가 됐습니다. 네네. 이쪽에 저는 꼭 더 나은 교육 복지가 실현이 돼서 다른 일반 사회 복지는 혹여 선별적 복지가 될 수도 있지만 학교만은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돈이 없어서 신체적 장애로 다문화 가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이런 학교가 되기를 바라고 그쪽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 지금 갖고 계신 교육 철학이라든가 어떤 비전을 이 펼치기 위해서는 또 교육감이 되고자 하시는 거고요. 네, 바로 그런 점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네. 하고요. 지금 그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 충청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로 지금 일하시게 된 것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전에 보면 교사 생활하실 때 안양여중, 경기도 안양여중 예. 있죠. 서울 신일 중고등학교. 예. 예. 그 청주 교대를 졸업하셨는데요. 예. 이 중등 중고등학교까지 올라가게 되신 계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네네. 이제 중등 교원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당시만 해도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서울 지역에는 교사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한이 주민등록이 있었어요. 있어야. 네네네.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우연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경기도에서 네. 제 대학원 동창 하나가 이 학교에 좀 오면 좋겠다. 그게 안양여자중학교, 안양여자고등학교인데 네네네. 대림산업이라는 굴지 회사가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급여도 조금 더 줍니다. 일정한 그 공무원으로서 받는 급여를 네. 대개 주는데 그거 외에도 10%를 이렇게 돈을 더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대림산업에 뭘 초대도 하고 대우가 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였던 거죠? 사립학교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그 학교에서 3년을 근무합니다. 거기에서 결혼도 했습니다. 안양여중에서요? 예, 여학생들을 많이 살펴보고 네네네네. 그들과 함께 거기에 등컬나무가 있었는데 네네네. 최계식 선생님이라고 아주 문학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과 함께 그 밑에서 늘 시를 이야기하고 그 등꽃이 내리핀 어떤 그늘 밑을 지금도 늘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진천 상신초등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맞아요. 이 기억에 남으시고 안양여중에서는 그 등나무 아래의 추억 말씀하셨고 그 아이들이 가끔 청주에까지 찾아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요. 저도 깜짝 놀랄 만큼 저를 많이 기억해주고 네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신일 중고등학교에서도 한 2년 정도 그 교편을 잡으셨네요. 예. 네. 거기를 이제 가게 된 건 이제 그 서울로 좀 옮겨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주변의 권유도 있었고 해서 3년간 근무했길래 서울에 서류를 냈더니 와서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신일은 급히 떠오르는 명문고등학교, 명문중학교였습니다. 네. 황금사작이 쟁탈전에서 야구를 뭐 야구요? 승리하기도 하고 그 당시만 해도 그 근처에 신일학교 외에도 무슨 대일고등학교 또 뭐 무슨 고등학교에서 아주 비교적 괜찮은 고등학교들, 중학교들이 있어서 인수봉이라는 산도 그쪽에 있어서 산도가 좀 올라가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중에 모교인 청주교육대학에서 은사님들께서 이쪽에 네네. 좀 내려오는 게 어떻겠는가.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박사학위가 없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급히 이 청주교육대학에 중등은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대학은 여태 한번 가서 은사님들과 함께 공부도 좀 하고 제 부족했던 걸 좀 채울 수 있겠다 싶어서 네네네. 넘어온 것이 계기가 돼서 그곳에는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네네네. 그때 그 아이들이 제가 떠났을 때 무척 서운해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제가 이제 다시 여쭤본 이유는 이제 대개 이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우리 후보님을 이제 충청대학교 교수님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네. 지금 초중고 교편을 잡으셨던 그런 이력이 있으셔서 네. 제가 좀 그 참고로 다시 좀 여쭤봤고요. 네. 충청대학교에서 총 몇 년을 근무하셨던 거죠? 실은 그 강의를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강의는요? 개교하자마자 충청대학 강의를 하다가 실제로는 91년 3월 1일에 들어가서 그렇군요. 네. 예, 2018년 2월 28일에 그만뒀으니까 만 27년이 공식적인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 실제로는 그보다 더 길게 뭐 강의는 더 강의를 더 네.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지난해까지 명예교수로 강의를 했습니다. 네네네. 네. 제가 후보님 그 SNS 보면 그 정말 긴 세월 동안 아동보육과에서 이제 그 후학을 양성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웬만한 그 뭐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지금 뭐 원장님들은 다 제자이실 테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찍은 사진이 이제 SNS에 올라오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괜히 흐뭇하게 보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네. 뭐 에피소드 같은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뭐 역시 제가 아동복지과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정원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제 한때는 전산학과 같은 것이 꽤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전산학과가 뭐 그 가르칠 새도 없이 어느 사이에 상당히 약화되고 저희 학과에 정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노인복지과를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제가 카운셀링에 관심이 많아서 복지상담학과를 만들어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회장을 연이어 하기도 했고 한국 복지상담학회 회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큰 또 깨달음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 발달에 가장 중요한 건 6세 이전입니다. 6세 이전이요? 6세 이전입니다. 인간의 두뇌와 정서적인 것, 이 소위 심성에 관한 분야도 6세 이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사실은 뭐 사주당 일시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출신입니다만 태교신기라는 책을 만들기도 할 정도로 우리 지역은 태교도 강조되었던 이런 지역인데 교육이 강조되었던 대한민국입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참 교육국가입니다. 네네. 생각해 보면. 그런데 조기로 갈수록 아이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주는데 이런 교육이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고 초등학교 6년, 뭐 중학교, 고등학교 6년, 초중등 교육이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정말 더 소중한 건 취학 전 교육 6년인데 이것이 우리는 어린이집과 소위 유치원으로,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입니다.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속입니다. 애시당초 유치원이었습니다만 내무부가 그 당시 관장을 하면서 어린이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자들을 일자리로 불러내야 되겠는데 아이들 키우느라 일터에 갈 수가 없다. 걱정하지 마라. 아이는 우리가 키워주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문제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여성들의 인력 확보를 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지금 유아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가 되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도 유아교육과 보육이 나누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합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뭐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윤 당선자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합치겠다고 합니다. 그 유아교육과 보육을 우선 합치려고 보니까 부처 이기주의가 좀 있어서 뭐 복지부에서 자기의 그 어떤 영역을 놓지 않으려고 들고 교육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비교적 재정 상태가 이제 좀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주호 장관이 만들긴 했지만 그 육아 정책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좀 합칠 수가 없을까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연구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합치려고 보니까 행정적인 부처는 그건 또 어려우니까 우선 가르치는 내용을 좀 합쳐보자. 왜냐하면 똑같은 우리의 아이들인데 얘들은 보육과정이라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또 유치원의 아이들은 유치원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둘이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걸 합치겠다고 연구를 해서 만든 것이 누리과정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니까 유아교육에서 반대입니다.
이건 유아 교육도 아동 보육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쪽에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보육 과정으로 붙이려고 하니까 유치원이 또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그두저도 그만두고 누리 과정으로 만들자 해서 유치원 교사, 보육 교사들을 불러서 재교육을 시키고 또 그들에게 수당을 줘가면서 이 교육을 보급시켜서 이제 정착 단계가 돼 있기는 합니다. 네, 네, 한때는 초등학교 1학년 과정보다 보육 과정이 더 어렵다고 해서 졸속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행정체제는 나누어 있으되 내용은 같은 걸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합쳐야지 됩니다. 더군다나 아이 키우기 어려운 대한민국, 저출생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봄 교실도 있죠. 지역아동센터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소위 차일드 스쿨로 이걸 하나로 엮어서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6세 이전의 발달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이 된다면 적어도 충청북도의 6세 이전의 교육은 정말 어머니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서 전국의 시범학교로 유아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싶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6세 이전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제 아이들 그 둘 다 영어 유치원을 보냈거든요. 네. 그 지금 그 6세 이하의 그 영유아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께 아이들 이렇게 좀 이렇게 안내를 해라라고 좀 잠깐 팁을 주신다면요. 정말 그 6세 이전의 아이들을 우리 사회에선 공부해가지고 요즘 유치원 쏠림 현상이 그겁니다.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이 좀 더 교육에 신경 쓰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학비도 이러는데, 굉장히 비싸고요. 네, 어려서 우리 아이들은 꿈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꿈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했습니다만 저는 어린 시절에도 여행을 아이들에게 권합니다. 그 어떤 외국의 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 태극기를 단 비행기가 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넓어집니다. 또 그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거야말로 참 그들로 하여금 일생을 공부를 염증나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공부는 싫고 재미없고 어렵고 무섭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하나,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의 지금 와중에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여러 가지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에 그들에게 호기심과 탐구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탐구 생활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야말로 매사가 다, 제 아이도 배드민턴 조금 치다가 뭐 벌레 하나 나오면 쫓아가서 그거 쳐다보느라고, 아이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에게는 그런 꿈을 키워주고 인내하게 해야 됩니다. 벽에 낙서하게 되는 것, 뭐라도 하나 하고 싶고 그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벽에다가 흰 종이를 좀 붙여놔서 아이들이 낙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도 좋습니다. 노래를 부르게 해야지 되고, 그들에게 인성교육을 하고 그들에게 바른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국가사회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도 부족합니다. 저는 그 점을 꽤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후보님 말씀 들으면서 이분은 천생 교육자시다라고 이제 느끼게 된 것이 뭐냐면, 그 아이들 뭐 육아라든가 그 가르치는 교육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행복해 보이세요. 웃으시면서 쭉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자, 이제 또 하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후학을 양성하는 것 외에 사회 활동도 굉장히 왕성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직함을 쓰려다가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캠프에서 만든 자료 같은데 혹시 몇 개인지 세어보셨어요? 37개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흥사단 청주지부장, 법무부 햇살 어린이집 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 학교법인 김해중앙학원 이사장, 뭐 청소년 수련관장, 평생교육연합회장, 뭐 너무 많아서 제가 사회복지부회장,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회장, 유스투게더 대표이사, 서원 라이온스 클럽 회장까지. 와, 이 많은 활동을 해오셨으면 잠은 언제 주무십니까?
굉장히 제게는 소중한 기회들이었습니다. 네. 흥사단은 1913년 5월 13일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고자 하는 단체였습니다. 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대가 왜 인물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저는 충북교육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고 늘 남의 얘기하듯 했습니다만 그러면 네가 나서서 충북교육을 바로잡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잘못된 충북교육, 도저히 이렇게 가는 건 교육이 기본이 안 됐습니다. 네. 교육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교육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인간의 능력을 개발해서 그걸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이걸 통해서 자아실현을 이루고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고 인류 역사에 그야말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야 되는데 이런 인재 교육을 저버리는 우리의 교육입니다. 뭐 평준화 여러 가지 갖다 이유를 붙여댑니다만 학교는 본래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곳인데 이게 사라지는 우리의 교육입니다. 물론 과거에 너무 지나쳐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방향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흥사단의 그런 어떤 도산 정신 때문에 교육감에 출마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장을 거치면서 청소년들의 문제,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 지난 일요일에도 여기 복대중학교에서 검정고시를 보는 사람이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연세 드신 분, 또 젊은 애들 네네. 사연은 제각각 있지만 그렇죠. 네. 그들의 그 향학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 이건 안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도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학교 교육을 받을 그 시기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교육을 못 받았거든요. 그들에게 혜택을 줘야 됩니다. 학생인 이상은. 그래서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그들이 이 학생들과 동일한 혜택, 사실 초등학교 한 학생에게 평균적으로 따져서 들어가는 돈이 1년에 1,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도 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여러 가지 급식이라든지 여러 교육의 혜택이 주어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청소년 수련관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청소년 수련관에 크게 써붙여 놓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네, 뭐였죠? 가르친다는 것은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배운다는 것은 그만큼 지적 겸손을 익혀나가는 것이다. 제가 이걸 써놨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희망을 논해야 됩니다.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 그들에게 늘 희망과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학교, 이런 청소년 교육. 저는 청소년 수련관장을 하면서 이런 것을 느꼈고 뭐 다른 뭐 노인복지관장을 했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성인 교육이 우리의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교육이 아주 정말로 협력할 수 있는 체제가 됩니다. 여기 진천 같은 데서는 소위 선배 시민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께서 강물이 위험한 곳에 가서 팻말 세워주고 우범지대에 가서 지켜도 주시고 또 놀이터에 뭐가 좀 위험하면 그거 고치도록 시장 군수에게 건의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곳곳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교육감이 제가 된다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학교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지역사회는 또 학교를 위해 도와줘야 됩니다. 운동장 개방을 하는 만큼 운동장 청소는 지역사회가 좀 해주고 음악실과 과학실을 또 강당을 개방해 주는 만큼 지역사회가 또 학교에 기여하는 그래서 곳곳이 교육의 장이 되는 한 아이를 키우기에 마을 전체가 필요한 우리 사회가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오늘날처럼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가 윤리가 문제가 되는 시절에 우리들이 잘못 가르친 업보라고 생각하고 이제 모든 어른들은
배움에 가르침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 중간중간에 어떤 그 교육 철학이라든가 또는 이제 교육감이 된다면 하시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이제 간간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 예, 그건 뭐 뒤에 다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게 되면 네. 뭐 여러 가지 왕성한 사회 활동도 하셨고요. 4년 전 얘기입니다. 지난 2018년도 17대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하셨다가 네. 그때 42.86%의 득표율을 기록하셨으나 임의로 낙선을 하십니다. 네. 네. 이때는 왜 뭐가 부족했을까요? 교육은 정치적 중립입니다. 네. 교육은 편향적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그들로 하여금 평생을 잘못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서 음식 하나 먹을 때 먼지 묻을까 봐 그냥 조심을 합니다. 머릿속에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한 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편향적, 이념 편향적, 아이들에게는 균형된 우리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극우도 문제입니다. 극좌도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가치 균형적인, 적어도 좌우의 양날개가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가르쳐야지 되는데 이게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편향된 어떤 바람에 의해서 제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준비도 부족했고 제가 또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까닭도 있습니다만 네.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건 프레임으로 저를 몰아서 뭐 저는 뭐 보수니 진보니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육은 본래가 진보입니다. 모두가 다 과거에 얽매일 수 없습니다. 늘 미래지향입니다. 존 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철학자도 진보주의 교육 철학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다 진보주의 교육 철학을 추종하고 그리 나가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잘못된 프레임에 갇혔다고 하는 점, 또 여러 바람이 제가 그 당시에 네. 참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 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건 저의 부족함도 있었다고 하는 점 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후에 이제 4년 동안 이제 절치부심하시다가 이제 다시 이제 4년 뒤에 다시 재도전을 선언을 하셨는데요. 뭐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현 교육감에 대한 그 다른 도전하는 후보들의 단일화가 단연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네. 지금 세 분의 후보가 나와 계시는데요. 단일화에 대해서 윤건영 후보나 김진균 후보와 좀 말씀을 나눠보셨나요? 네, 나눠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뭐 그 단일화의 어떤 뭐 방법이라든가 시기에 대해서 좀 더 좀 정보를 줄 수 있나요? 별 진전이 없습니다. 아직은요?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오늘이 날짜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4월 13일입니다만 5월 12일 날이 등록일입니다. 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부지런히 해도 모자라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구체적인 방법이나 로드맵이 준비가 되지 않고 있는 충북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미 결정이 됐거나 아니면 결정했다가 깨졌거나 깨진 걸 다시 봉합하고 있거나 다른 시도는 다 이런데 충북만은 단일화에 대한 해야 돼 라고만 했지. 물론 셋이 해야 됩니다만 네. 제가 주도해서 이리 오세요라고 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자기를 향한 그런 그 단일화의 관점이라고 하면 그들이 승복할 리도 없고 대화가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네. 가장 공정하게 이렇게 룰을 정해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과정이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네. 강자에 대한 약자의 야합일 수도 있습니다. 우려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약자들. 네. 그러나 적어도 전교조의 혹은 김병우 교육감의 잘못된 교육을 여기서 단절시키지 않으면 이 지역사회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저희들로서는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네. 8년 했습니다. 네. 12년 가선 곤란합니다. 네. 전국의 최하위 학력이 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건 학력입니다. 입시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아이들이 저렇게 학력을 추락시켜 놓은 오늘의 교육입니다. 교단이 너무 엉망입니다. 교권 중요하죠. 학생들의 인권 중요합니다. 교권과 인권은 상호관계에 있습니다.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냥 무조건 법적으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부모 캠프에 오셔서 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작년에 들어갔답니다. 네. 그리고 3학년 학생한테 좀 얻어맞은 모양입니다. 그걸 부모까지 불러서 어른들이 망치 들고 유도신문하듯 신문하고 망치 두들고 도대체 이게 뭐냐. 저는 우리 교육이 사라졌습니다. 실종됐습니다.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행복해 하시는데 네네. 금년 2월에 200 몇십 명이 명예퇴직을 해야만 했던 것. 아, 충북에서요? 충북에 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더 이상 교사로 남아있기가 힘들다는 자조 섞인 그들의 모습에서 읽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단일화 전망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흘러왔는데 일단 뭐 세 분 모두 다 본인이 후보가 되기를 원하시겠죠. 네. 그 상대 후보에 대해서 먼저 윤건영 후보에 대해서 짧게 좀 평을 해주신다면요. 뭐 여러 가지로 훌륭한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단일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애시당초 처음부터 제가 제안을 했는데 네. 시일이 많이 갈수록 본인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캠프 자체에서 여러 가지 네거티브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립해인 뒤에는 단일화를 해도 효과가 적습니다. 네. 지난번에 경험이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 단일화의 과정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20명을 정해놓고 20명, 지금도 누군지 모릅니다. 그들이 공약을 주면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화의 과정은 정말 납득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진균 후보는 고등학교 후배시죠? 예, 후배도 되고 뭐 열심히 하고 훌륭한 또 후배여서 자랑스럽습니다. 짧게 좀 평을 해주신다면요. 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자랑스러운 후배입니다. 네네. 교육에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교육을 변화시키겠다고 나오는 건 대단한 용기와 또 그러한 어떤 사명감 없이는 못하는 일인데 네네. 아주 훌륭한 교장 선생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아직 단일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뭐 좀 더 깊은 얘기를 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네. 네. 참 조금 전에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김병우 현 교육감의 교육 정책, 그 교육감 8년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좀 굉장히 좀 혹독하게 좀 비판하셨어요. 네. 네.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난 8년의 충북교육 본래 전교조가 교원노조인데 네. 그런대로 우리 교육에 처음에 출발할 때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기여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교조는 그들의 본래의 모습을 잃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교육을 위한 우리 학생을 위한 노조가 아니라 네. 교사들을 위한 노조가 됐고 그리고 우리의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고 퇴보시키는 좀 단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 김병우 교육감도 처음부터 저는 전교조의 틀을 벗고 교육감으로서의 역할을 좀 객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는데 네. 결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초빙교장제만 해도 원래 초빙교장은 능력이 있는 분들, 교장이 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과목상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교장으로 모셨을 때 학교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참 이게 그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참 이렇게 그 교원들이 오히려 참 교감이 교장도 되고 때로는 교사가 부장도 되고 하면서 승진의 기쁨도 있는 법인데 네. 이런 것들을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이런 어떤 인사의 잡음이라든지 혹은 뭐 참 교육청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천억인지 3천억인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액수를 가지고 이렇게 비리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김병구 교육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김병구 교육감 본인은 상당 부분 동의를 안 하실 것이겠죠. 네, 그러겠죠. 예. 김병구 교육감께서 뭐 조만간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출마 선언을 하신다면 김 교육감님도 저희가 모셔서 같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예, 아마 굉장히 다른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예. 잘못된 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네. 오히려 그들은 청렴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더 깨끗하고 더 학생들을 위하고 더 교육에 전념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아이들 교육을 소홀히 하고 비리를 더 많이 저질렀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소위 내로남불의 사회라고 할까요? 그들의 이중적인 면모를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 김병우 교육감은 반드시 마감해 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 마지막이에요. 교육감이 되신다면 어떤 일을 하시고 싶은지 뭐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만은 하겠다. 혹은 뭐 1번 공약 이런 게 있다면 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네네. 하나는 교육 역량의 강화입니다. 네. 인재 양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북의 인재가 밖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유출되지 않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을 개발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보편적 수월성 교육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곤 합니다만 모든 아이들이 다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인간을 창조할 때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키워주는 한 가지. 또 하나 둘째가 저는 교육복지의 실현입니다. 정상적인 발달을 이룰 수 없는 농촌의 소외계층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빈곤 계층이라든지 혹은 장애나 다문화 가족들, 탈북자 가족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여건을 제대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교육복지를 반드시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덧붙인다면 유아교육의 정착이고 또 하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많을 텐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오늘 예비 후보 탐구 생활이고요. 네. 만약에 소위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본 후보가 되신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모셔서 공약이라든가 충북 교육 발전 비전,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설님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